안녕하세요. 저는 이혜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차 한잔 하면서 가볍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법률 상담 요청 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말씀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연락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볼까요? 네, 저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무 공감합니다. 아이고, 네네. 가방이 아닌 것 같은 뭔가가 닿았다.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바로 신고도 못 하셨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생각이 나고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네,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혼잡한 지하철에서 불쾌한 접촉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누가 봐도 고의적인 접촉이었다, 성추행이다 한다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죠. 사연자님 말처럼 이런 경우는 계속 생각이 납니다. 신고를 바로 한다면 가해자를 잡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신고는 사건 발생 직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현행범으로 바로 잡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바로 신고를 못 하셨다 그러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CCTV를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보관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주일을 안 넘기시는 게 좋아요. 보관기간은 CCTV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목격자를 확보를 못했다 아니면 현행범으로 못 잡았다 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 말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에요. CCTV를 확보했는데도 사람한테 가려져 있었다든지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확보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의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건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쯤 어느 역을 지날 때쯤 발생했는지, 가해자의 인상착의는 어땠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기억을 떠올리는 게 조금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신고를 하고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실 거예요. 피해자 조사를 하실 때 그때 있었던 일을 최대한 자세하고 일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가해자 조사까지 이루어진 후에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거고 피해자분께서는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그동안 받으셨던 피해도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시고 난 이후부터 배상을 받는 데까지 절차가 조금 길기는 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내가 신고를 했을 때 그 이후로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신고를 하기 꺼려지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있고 또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복을 막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티타임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